자, 앞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수동 결산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례를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동 결산, 수동 결산보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자동 결산이라고 하는데, 자동 결산이라는 분계는요,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에다가 해당되는 데이터를 입력하고서 전표 추가라는 걸 누를 거거든요. 그러면 분계가 자동으로 일어나요. 조금 전에 우리가 정리했던, 앞 시간에서 정리했던 수동 결산은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 대변, 계정가목을 다 우리가 정해가지고 입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동 결산은 해당되는 데다가 숫자만 잘 계산해서 입력해가지고 전표 추가 누르면 차변에 뭐, 대변에 무엇을 알아서 분계해준다. 참 쉽죠. 그러면 어떤 사항이냐? 상품 매출원가 분계입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만 조사해가지고 딱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딱 계산을 합니다.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상품 매입액을 더해가지고 지금 입력했던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줘요. 이게 뭐죠? 매출 원가죠. 그래서 매출원가 구하세요 이런 문제 잘 나오니까요. 매출원가는 기초에다가 당기 매입을 더해서 기말 재고액을 뺀 것이 매출원가입니다. 이거 자동으로 제가 계산할 거예요. 자동 결산이. 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예상액을 입력을 합니다. 대손 삼각비란에다가. 그리고 전표 추가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아까 미리 해놨죠? 그거 자동으로 입력해가지고 이제 입력이 될 거고 전표 추가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계상 12월 31일 현재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퇴직금을 다 계산해요. 그걸 다 합칩니다. 그것이 뭐냐면 퇴직급여 예상액이에요. 그것을 퇴직급여 전입액이라는 란에다가 입력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전표 추가 누르면 분계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채권에 대해서 대손 예상액이 있으면 그 대여금 같은 것을 말해요. 거기에 대한 대손 상각비를 이것도 입력을 해가지고 전표 추가 누르면 돼요. 여기 매출 채권처럼 이거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법인세,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면 법인세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 법인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한 것은 뺀 나머지 금액만 입력을 합니다. 네, 실습해보면 나중에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이 나오는데 상품 매출원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뺀 것이 상품 매출원가입니다. 이것은 이 분계가 필요한데 상품 매출원가 분계가 결산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분계를 수동으로 안 하고 자동으로 만들 거다. 그 다음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도 우리가 이 분계가 필요한데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 분계가 필요한데 전표 추가 눌러가지고 자동으로 만들 거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계상을 하는 것도 분계가 이 분계가 어디 갔어? 네. 이 분계가 필요한데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두 개. 이것도 전표 추가하면 다 자동으로 된다. 퇴직급여 계상하는 것도 이 분계가 필요한 건데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것도 전표 추가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 전표가 만들어진다. 기타 채권에 관한 대손 충당금도 원래는 이렇게 분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전표 추가 누르면 차변의 기타의 대손 상각비, 영업의 비용 발생, 대변의 대손 충당금 자동으로 전표가 만들어집니다. 자, 법인세도 아까 선납세금은 어떻게 해요? 수동 결산으로 한다고 그랬죠? 예. 그 납부한 법인세 선납세금을 그래서 빼줍니다. 빼준 금액을 입력을 해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 누르면 이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요. 차변에 법인세, 대변에 세금, 결산 때 세금 안 내죠? 12월 31일 날 법인세 내는 게 아니라 이 법인세는 언제 내요? 세무조정해가지고 3월 31일 날 납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미지급세금 부채로 인식해요. 그리고 여기 주의해 보면 아까 수동분계에서 선납세금에 대한 얘기 나왔었죠? 선납세금 확인해가지고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선납세금 이런 분계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거, 요 수동분계를 먼저 하고 와야 돼요. 예, 자동결산 설명 끝났습니다. 뭐 5분도 안 걸리네요. 자동결산 설명. 해보면 돼요. 해보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3일 패션 장부를 마감해 보겠습니다. 결산하고 마감해 보겠습니다. 자, 결산할 사항이 몇 개인가 봤더니 5개밖에 없어요. 1, 2, 3, 4, 5. 자, 3일 패션의 결산은 아주 미니 결산이에요. 5가지만 하자. 5가지만. 첫째, 소모품 정리하라 라는 소모품 정리. 이거 수동 결산 사항이죠. 두 번째, 상품 재고액을 조사했다. 이거 자동 결산 사항이죠. 세 번째,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이거 자동 결산 사항이죠. 네 번째,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이거 자동 결산 사항이죠. 다섯 번째, 법인세 추산액은 300만 원이다. 이것도 자동 결산 사항입니다. 보니까 여기 뒤에 있는 2, 3, 4, 5는 전부 자동이에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 되겠네요. 순서대로. 왜? 수동 결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죠? 결산은 수동 결산 먼저, 나중에 자동 결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합니다. 자,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소모품을 구입할 때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했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소모품비로 처리되어 있나? 합계잔액 시산표를 12월 31일자로 딱 조회를 해봤어요. 소모품비로 했다면 여기에 있겠죠. 판매관리비에. 예, 판매관리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 있네. 6만 원밖에 비용 처리 안 했네요. 소모품비. 예. 소모품비로 처리했습니다. 보니까 소모품은 없어요. 보니까 여기 재고자산에 상품밖에 없어요. 소모품은 재고자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아까 6만 원 비용 처리한 걸 봤죠?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회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산 현재 미사용액은 4만 원이다. 이게 재고조사했다 이거예요. 재고다 이거 3만.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자, 6만 원이 다 비용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만 원은 사용을 안 했으니까 비용에서 4만 원을 그렇죠. 빼줘야죠. 비용 취소. 자, 그러면 쫙 나눠서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그럼 비용 취소는 대변이에요. 그러면 대변에 와야 될 개정 과목이 이것이 와야죠. 비용 취소해야 되니까. 대변에 소모품비 4만 원. 미사용한 건 취소해야죠. 차변은 미사용한 것을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네, 소모품. 이게 자산이에요. 4만 원. 자산 증가.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을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꺼내셔가지고 12월 31일 입력하신 다음에
3번 차변에 소모품 172번 4만원 4만원 맞죠? 네, 4만원 대변에 소모품 B 830번 골라야 돼요. 4만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하나 했습니다.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장에 있는 요 5개는 자동 결산이니까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거에다가 입력을 해주는데 그 전에 계산을 미리 하고 갈 것들이 있어요. 자, 따져보겠습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이 2천만 원이다. 이건 딱 알려줬으니까 그냥 요거 입력하면 되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오. 이거 아까 우리가 월별 감가상각비에다가 다 저장해놨어요. 이것도 준비 다 됐습니다.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온 잔액에 대해서 1%를 설정한다. 보충법으로. 이거는 지금 얼마인지 확인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걸 계산하려면 합계잔액시산표로 또 가봐야 돼요. 자, 합계잔액시산표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12월 31일로 조회했을 때 외상매출금 잔액이 여기 있고 받을 어음 잔액이 여기 있고 이것의 1%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 또 여기다가도 곱하기 1% 하면 나오는 값이 있겠죠? 그래서 2,926만 5천 원의 1%는 29650이죠? 29만 2,650원. 350만 원의 1%는 0이죠? 3만 5천 원이죠? 곱하기 1% 계산기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1%를 보충법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1%를 보충법으로 하라. 자, 외상매입금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 82,000원이 이미 있네. 그러면 여기서 빼기 82,000원 해가지고 보충해 줘야 돼. 그래서 계산기로 292만 2,650원에서 빼기 82,000원을 해보니까 21만 650원이네요. 이것을 시험지에다 딱 메모해 주는 거예요. 210650. 그 다음에 받으러움 잔액의 1%가 35,000원이었죠? 밑에 보니까 받으러움 대손충당금이 있어요. 24,000원. 이거 빼줍니다. 11,000원이네요.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1,000원만 보충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개 숫자를 시험지에다가 메모해 두는 겁니다. 입력할 준비를 해주, 이게 계산해가지고 입력할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수행 5번 단기 법인세 등 추산액은 300만 원이다. 아까 선납세금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선납세금 없으니까 300만 원 전부 다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갑니다. 결산자료 입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결산재무제표의 맨 처음에 있어요. 자, 결산자료 입력 실행합니다. 결산일자가 몇 월부터 몇 월 기간을 결산하느냐? 당연히 1월부터 12월이라고 입력해야 돼요.
12월. 그랬더니 매출원가 경비를 선택해라.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기에 당구장 표시에 상품 매출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이 자동입니다. 예, 그러면 입력하지 말고 그냥 확인 누르면 돼. 우리가 상품 매출원가예요. 예, 이 양식에서 지금 매출액의 커서가 와 있는데요. 이렇게 커서가 기따랗게 짝대기로 길게 돼 있는 것은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엔터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천천히. 아직도 막대기가 길죠? 이건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엔터로 내려가다 보면 딱 셀로 쏙 들어갈 때가 있어. 요거는 입력할 거다 이거야. 자, 뭐를 달라고 하느냐면은 기말 상품 재고액을 여기다 입력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면 뭐가 계산될 거냐면 요게 계산될 거예요. 상품 매출원가가. 지금은 6,350만 원이죠? 여기다 입력한 재고만큼이 빠져가지고 이 금액이 줄어들 거예요. 매출원가가. 재고니까 매출이 아니죠. 그래서 재고를 넣으면 매출원가는 줄어듭니다. 자, 얼마? 2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딱 2천만 원 줄어들어가지고 4,350만 원으로 바뀌겠군요. 예, 기말상품 재고액 2천만 원 입력하고 엔터. 줄어들었죠? 4,350만 원. 그 다음에 또 엔터로 내려가 보세요. 어디서 작아지는가 보세요. 이거는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지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 퇴직급여에서 작아졌죠? 퇴직급여 추계 예상액을 여기다 입력해라. 자, 우리 회사 퇴직금 예상 계산 안 했네요. 예, 없으니까 입력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입력하라는 말이 자료가 없죠? 예, 지나갑니다.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 이것도 준 게 없어요. 지나갑니다. 자, 이제 감가상각비를 만나는데 건물에서 작아지고 차량운반구 비품에서 작아지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서 저장해 놓은 걸 이용하면은 여기로 쏙 들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면은 기능모음 눌러보세요. 기능모음 눌러보면 감가상각 반영 나와요. 네,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했던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합쳐가지고 6688965 이렇게 나오죠. 요걸 밑에서 결산 반영 요걸 눌러줘요. 땅 누르면 성공하였습니다. 확인 눌러보면 여기 알아서 자기 칸에 쏙 들어갔어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안 하고 이게 여기다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고정재산 등록할 때 거기 감가상각비를 다 적어놔야 돼. 다 시험지에다 적어놨다가 여기 와서 입력해야죠. 적느라고 3자를 8자로 쓴다든가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건 가능한 자동 기능을 쓰는 게 좋아요. 자, 엔터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작아지죠.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 받으러움의 대손상각, 선급금의 대손상각. 아까 우리가 준비한 외상매출금 대손상각 대손 충당금 21만 650원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210,650 엔터. 그리고 아까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 1% 계산한 거 있죠? 11,000원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대손상각에다가. 선급금은 없었습니다. 대손 예상을 안 했어요. 자, 엔터로 내려갑니다. 자, 어디서 작아지느냐? 조감법상 특별상각, 건물, 차량운반구. 조감법이라는 건 조세감면법을 말하는데, 조세감면법에 의해서 우리가 특별상각한 거 내용 없었어요. 없으니까 그냥 지나. 법인세 차감전이익이 5천만 원 나왔대요. 내려갑니다. 법인세 계상에서 칸이 작아졌죠? 여기가 맨 마지막이에요. 자, 법인세 계산했더니 추산액이 300만 원이래요. 그럼 여기다 입력해줘요. 3 플러스 300만 원. 맨 마지막 300만 원. 엔터.
네, 준비된 자동결산 자료를 이제 다 입력했습니다. 어디다 입력하냐면 결산 입력 사항이라는 데다 내려가면서 쫙 입력한 거예요. 야, 그러면 선생님 이제 시험 볼 때 이거 입력할 게 한 10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시험에서는 한 개만 나와요. 한 개만 입력하고 그냥 점표 추가 누르면 돼요. 시험에서는. 방법을 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만 낼 거예요. 하나만. 자, 우리는 다 입력했습니다. 자, 이제 점표 추가 누릅니다. 네. 일반 점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이제 결산자료 입력을 닫고 한번 가서 점표가 어떻게 넘어왔는지 일반 점표 입력에 가서 12월 31일자를 다시 한번 조회 단추를 눌러가지고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넘어온 게 꽤 많죠. 2번 점표, 3번 점표, 4번 점표, 5번 점표까지가 결차, 결대라는 것으로 분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표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2번 점표 보시면 결차는 차변입니다.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비용 발생 4,350만원, 대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체 4,350만원. 이것이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을 이제 결산해야 되니까 손익계산서 이익을 계산해야죠. 판매된 것만 매출원가 계산해가지고 비용으로 대체시킨 거예요. 그 다음 3번 점표 차변의 감가상각비 비용 발생 668만 8,965원, 대변에는 감루가 203번 건물에 대한 거 비품인가요? 네, 209번 213번 이렇게 3개로 나눠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짠, 이것이 하나의 점표예요. 그 다음에 4번 점표 차변의 대손상각비 비용 발생 22만 1,650원,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09번, 바드로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11번. 그래서 각각 21만원, 10만 1,000원. 요게 4번 점표. 마지막 5번 점표. 차변의 법인세 비용 발생 300만원. 대변에 오늘 낸 게 아니니까 미지급세금 부채 증가 300만원. 이것을 우리가 자동으로 점표를 만들었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자동결산이라 한다. 네. 자, 이제 3일 패션 한번 결산까지 했네요. 시험은 수동결산에서 한 문제, 자동결산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수행 결과가 쫙 설명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똑같겠죠? 네. 설명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네,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자, 이제 3일 패션의 장부를 마감해 보겠습니다. 결산도 끝났으니까 이제 장부 마감하고 이 회사 이제 끝내야죠. 장부를 마감하는 순서는 데이터의 오류를 체크하고 합계전액산표를 조회해가지고 차변 대변이 일치하고 정확하게 작성됐는지 검증을 하고 손익계정을 마감하고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함으로써 장부 마감이 끝나는 겁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이 강의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죠. 이론 공부할 때.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종이에다가 손으로 여러분 적어가면서 했을 거예요. 시산표 만들어 봅시다. 또 손익계정을 집합 손익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전기합시다 해가면서 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산으로 할 겁니다. 자, 수행 내용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첫째 뭐를 한다고요? 오류가 없는지 체크해 봐야 돼. 오류사항 체크. 데이터 체크를 이용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이제 장부는 다 닫으시고 마감할 때는 여기 데이터 관리에서 마감을 합니다. 거기서 데이터 체크 여기에 있습니다. 딱 클릭하세요. 데이터 체크. 이러한 장부를 일단 체크할 거다 이거예요. 여기서 검사 시작 요걸 탁 눌러줍니다. 검사 시작. 네, 전표가 얼마 없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검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뭐가 오류가 났다고 뜨는 사람 있나요? 다행이네요. 없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검사, 이게 오류가 있으면 장부 마감이 그 다음 진행이 안 돼요. 자, 이제 닫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합계 잔액수함표에 조회를 해가지고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합계 잔액수함표 가보겠습니다. 12월 31일자로 조회하세요. 일치하지 않다면 에러가 딱 나와요. 에러 없으면 일치한 거예요. 뭐가 일치하다는 얘기냐? 맨 밑에 있는 합계에 잔액의 요 합계와 대변에 있는 잔액의 요 합계, 요게 서로 일치해야 돼. 일치하죠. 차변과 대변은 언제나 일치해야 됩니다. 시산표에서. 그 다음에 지금 장부 마감하기 전이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유심히 좀 봐주시냐면 차산, 차변의 잔액들이 있고요. 차감 계정은 대변의 잔액들이 있습니다. 부채와 자본, 대변의 잔액들이 있습니다. 이 잔액은 자산, 부채, 자본은 여기까지죠. 예. 이익잉여금까지. 자, 자산, 부채, 자본은 여러분 결산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론 배울 때 차기로 이월한다. 차기로 가지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잔액이 그대로 장부 마감해도 그대로 다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뭘 배웠습니까? 수익과 비용은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배우셨죠. 수익과 비용은 모두 손익이라고 하는 임시 계정을 만들어서 비용은 손익의 차변으로, 모든 수익은 손익의 대변으로 다 집합해가지고, 다 집합했더니 수익은 10,000원, 비용은 8,000원이더라 라고 한다면 합계가 2,000원이 자본금으로 가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해가지고. 이거 기억나세요? 회계의 순환 과정 설명할 때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과 비용은 잔액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 버려요. 계정 과목은 다 있지만 일단 잔액은 없어집니다. 지금은 있어요. 현재는 마감하기 전이니까. 자, 보세요. 상품 매출 수익이죠? 잔액 1억 1,000만 원 있잖아요. 상품 매출 원가 비용이죠? 4,350만 원 잔액란에 있죠? 판매 관리비 비용이죠? 대변에 다, 차변에 다 잔액 있죠? 수익과 비용이 잔액이 다 있습니다. 현재는. 잠시 후에 이걸 조회해보면 이게 싹 없어져요. 없어지고 다 어디로 갔냐면 요 사이에 손익이라는 게 하나 생길 거예요. 손익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보시면 그 다음 단계를 뭐를 하라고 그랬냐면은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이익을 확인한 후에, 확인 안 해도 돼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가지고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를 클릭해서 손익대체분계를 수행하시오 이랬어요. 이 손익대체분계가 손익이라고 하는 임시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대변에는 수익을 전부 여기다 나열을 하고
차변에는 비용을 전부 나열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수익이 전부 했더니 10,000원이더라. 비용은 전부 합해봤더니 8,000원이더라 하면은 2,000원은 당기순이익이다. 이것을 임시 손익계정에다가 만들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집합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손익대체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게 자동으로 전표 추가를 누르면 그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여러분은 이론 배울 때 수동으로 배웠습니다. 수동으로 하는 거를. 자,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가지고 당기 처분 예정일은 이렇게, 전기 처분 확정일은 이렇게 날짜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1로 가라는 얘기예요. 딱 갑니다. 여기 당기순이익 아까 확인 안 했는데 이게 정확히 넘어왔어요. 1로. 네. 그리고 전기에 2월 된 미처분 이익여금이 이만큼 있습니다. 요 두 개가 합해져서 차기로 2월 될 거예요.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내년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이거 입력해야죠. 처분 예정일, 당기 처분 예정일, 전기 처분 확정일. 며칠인가요? 그 책에 있는 대로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2022년 2월) 여기다가 2월 27일 2022년 2월 27일 날 당기 처분이 확정된다. 이때가 주주총회 날이다 이 말이에요. 전기 거는 올해 주주총회를 했겠죠. 2월 27일 날. 그래서 21년 2월 27일. 처분 내역은 없으니까 여기 입력이 안 된 거고요.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장부 마감을 하는 작업은 처분 내역이 있었다면 이날 여기다 다 입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처분 내역이 없네요. 그러면 오늘은 결산이니까 전표 추가하는 거예요. 자, 전표 추가 누릅니다. 5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누르면 끝났습니다. 수익과 비용이 다 마감됐어요. 자, 이제 닫아보세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닫고 합계잔액시산표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2월로 조회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산부채 자본은 잔액의 변화 없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내려가서 수익 매출액 위에 손익이라는 것이 하나 딱 만들어졌네요. 아까 손익이 없었어요. 예, 손익의 대변의 1억 1,055만 원은 수익의 총 금액이고 차변에 여기는 비용과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본금으로 당기순이익이 더해진 거 그것의 합계예요. 동일해지니까 잔액이 없죠. 자, 보세요. 상품 매출 여기 있던 잔액 어디로 갔을까요? 다 손익으로 갔다. 1로. 또 매출원가 여기 있던 잔액 어디로 갔을까요? 손익으로 갔다. 손익의 차변으로. 비용이니까. 판매관리비 여기 있던 잔액들 다 어디 갔을까요? 손익으로 갔다. 손익으로. 자, 손익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같다는 것은 그러면은 수익과 비용이 딱 같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그 중에서 여기 당기순이익 있죠? 예. 아까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갔어요?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안에 더해졌어요. 여기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내년에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돼요. 2월 이익잉여금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대로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가 있죠. 여러분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서 계정 과목 바꿔서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여기에 지금 당기순이익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손익계정의 마감의 원리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다 짜졌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월 31일 일반 전표로도 가보겠습니다. 전표가 어떻게 넘어왔는지.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가보면 결차 결대로 넘어왔던 전표 5번까지 있었는데 법인세하고 미지급세금
그 밑에 6번 전표, 7번 전표, 8번 전표, 9번 전표, 10번 전표까지 이렇게 전표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다 지금 손익계정 마감하면서 아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가지고 전표추가 눌러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이 분계를 우리가 손으로 써가면서 지난번에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론하면서 잘 따라 하신 분들은 그 실습지 거기에다가 분계 쓰고 전기하고 시산표 만들고 손익으로 대체시키고 손익계산서 만들고 재무상태표 만들고 그랬던 과정 기억나시죠? 그 과정이 지금 방금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과정의 그 손익 대체 분계가. 자, 그러면 이제 수행 3번까지 했습니다. 수행 4번. 이제 손익 계정은 마감했으니까 재무상태표 계정에 내년 장부를 만들어야죠. 그것을 우리가 2월을 해라 이거예요. 2022년도 장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전기 2월을 만들어야죠. 차기 2월, 전기 2월. 그런데 아쉽게도 이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내년도 장부까지는 안 만들어져요. 그러나 마감은 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열린 거 닫고 마지막 하는 게 요겁니다. 마감 후 2월. 자, 이제 금년도 할 일, 회계할 일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내년 장부부터 이제 하면 돼. 결산 다 끝나고 최종적으로 하는 일이 이거예요. 마감 후 2월. 자, 이제 마감 후 2월을 누릅니다. 그러면 환경 설정도 마감하고 거래처 등록도 내년으로 넘어가고 부서도 내년으로 넘어가고 계정 과목도 내년으로 넘어가고 고정자산 등록한 것도 내년으로 넘어가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원가명세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이것이 우리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새로 다 입력했죠?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는. 근데 내년부터는 새로 입력을 안 해요. 고정자산 등록도 새로 이제 신규로 사는 것은 등록해야죠. 그러나 거래처 등록합시다. 또 뭐가 있었나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합시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합시다. 이런 일은 안 한다 이겁니다. 내년부터는. 왜냐? 이제 올해부터 전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는 3일 패션 다 입력했죠. 이것을 자동으로 하는 게 여기 마감 후 2월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돼요. 이제 마감. 마감합니다. 그랬더니 안내사항이 나옵니다. 본 기능은 실무 버전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2월별 기수 및 연도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2월 마감해주는 메뉴입니다. 교육용에서는 데이터 2월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재무회계 마감 2월 시 잠금 기능으로 재무회계 메뉴는 입력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감은 되니까 변경하지 않도록 막아놓을 수는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잠금 기능을 해제하시려면 마감 취소만 누르면 됩니다. 예. 이 마감이 조금 있다가 마감 취소로 바뀔 거예요. 자, 이제 확인 눌러보세요. 마감됩니다. 전기 2월은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장부는 안 만들어졌지만 마감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표를 추가할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럼 수정할 게 진짜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요거 눌러서 이제 수정하고 다시 마감해 놓으면 돼. 이렇게 이 회계 프로그램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이 5월 20일 날 3일 패션 회사 등록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1년을 한번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1월 1일 날 개시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해야 하는 일을 전부 한번 경험해 본 겁니다. 예. 이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몇 점이 나와요? 70점. 실무 수행 70점. 5월 20일부터 오늘까지 공부한 내용이 실무 수행 70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고, 여러분이 5월 4일 날부터 5월 18일 날까지 이론 강의 들으셨죠? 그게 30점. 이론 평가 30점.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시험 봐가지고 여러분은 70점만 맞으면, 70점 이상이면 합격. 합격. 네, 다 합격하시겠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시험 준비를 하면 돼요. 이 교재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배웠던 걸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복습이에요. 계속 이제 뭘 배워야, 뭘 우리가 배운 건지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70점 합격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반복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반복 연습은 시간 충분합니다. 오늘 만약에 다 끝났다 하더라도 27일부터 하니까 며칠 남았어요? 7일에다가 12일 12일 남은 거죠. 네. 수업 일수만 12일. 월화수목금을 주말하고 일요일 빼더라도 12일간 여러분이 학원에 나와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연습을 하는데 그거 70점 못 맞겠습니까? 충분히 맞을 수 있죠. 무엇이 이제 계속되는지 한번. 자,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수행 결과 이제 그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쭉 했던 거.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자, 이제 재무제표 작성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 재무제표 작성하기는 이미 다 작성돼 있어요.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그냥 손익계산서 작성이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열어보면 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작성이다. 그냥 재무상태표 열어보면 작성이 돼 있어요. 해보진 않겠습니다. 작성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 놓으면 다 작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쑥쑥 넘어가고요. (270페이지까지가) 이제 끝났네. 그러면 다음 장은 뭘까요?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 제6장이 되겠는데 10분간 쉬겠습니다. 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